자, 반갑습니다. 미치야 미친다. 강성현 아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스텔, 일반적인 스테이를 호스텔로 허가를 받고, 관광사업 비용을 그 사업 융자를 받아서, 신축한 현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특별한 사례로는 그 관광지나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융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저 관광지 혜택을 받아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해서 융자 혜택을 받고 지금 진행한 현장이 한 네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관광지나 관광특구에서 지역 내에 있는 사이트에서 신축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자금 대출이나 보통은 이전에는 뭐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했죠. 지금 이제 시설자금 대출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황이 좋았죠. 그리고 10년 전쯤에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있었어요. 시설자금 대출 LTV가 85%까지 터졌으니까 그때는 거진 허가서만 가지고 공사를 했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세월이 쭉 흐르면서 뭐 코로나 팬데믹 오고 러우 전쟁 이 시작되면서 물가 상승이 있고 경제 상황이 조금 주춤해지는 상황 속에서 대출 제한이 있었죠. 대출 제한이 지금껏까지 오다가 조금씩 풀리고는 있는데 여전히 조금 우리들 뭐 개발을 하는 사람들 또는 뭔가 디벨롭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고 엑시트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되게 아직까지 불편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게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 말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발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제 관광지나 관광특구 한참 전에 이게 당시에 대출 제재가 있을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주 수입원이 수출을 하면서 어, 제조 산업이나 수출로 인해서 어, 외화를 많이 들고 오고 어, 경제 성장을 많이 하는 축에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 그 머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머리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품 개발해서 판매하고 수출하고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외에 이제 지난 정부 때부터 시행되어 왔던 건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조금 더 활성화가 됐던 상품들인데 야, 우리가 이게 머리로나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는 뭐 일정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우리나라로 외국인들을 많이 유입을 하자. 많이 유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관광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자. 라는 취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융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외국인들이 왔을 때 머무는 공간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관광 상품의 하나로서 일환으로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서 융자를 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되게 혜택이 좋아요. 융자나 뭐 이 대출 이자 부분이 되게 저렴하게 측정이 되고요. 이 상품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정부 사업이니까 한은이죠. 한국은행에서 1금융 은행 있잖아요. 1금융 은행권에 예를 들어 우리 은행이다. 우리 은행이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땡겨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땡겨올 때에 이자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 우리 은행 입장에서 한국은행에 돈을 빌려올 때 내는 기본 이자가 있는데 이 기본 이자 예를 들어 뭐 1%다. 1%, 2%다. 한국은행 이자율이 우리은행에서 땡겨올 때 2%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소비자들한테 상품을 팔 때는 3% 정도는 팔아야 2%는 갖다 주고 1%는 내가 벌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은행에서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뭐 시중은행에 되게 저금리로 돈을 깔아줘요. 되게 저금리로 돈을 던져주니까 은행 입장에서 너무 싼 값에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돈을 많은 이자를 수입을 얻게 되는 상품의 요소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 뭐 이렇게 정부 사업들은 그렇고 아니면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에서 야 이 보증 서줄 사람이 있으니까 내 사업성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 이 인증받은 내용으로 해서 보증서가 끊겼으니까 이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을 조금 내주라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는 없지만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했구나 하고 또 이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돈을 못 갚아도 어느 정도 기금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안전하게 돈을 믿고 맡겨도 되겠네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나오는 융자를 활용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이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짓는다 했을 때 공단에서 또 융자를 내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나 관광 특구 소재지에 있는 사람이 뭔가 그 관광을 위한 시설로 건물을 지었을 때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대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제 건물에 대해서 대출을 내어줄 때에는 기존에는 이제 앞 이 허가서를 들고 가면 어 장래에 이 건물이 완성이 되고 등기부등본까지 발급을 받아서 이 건물이 실제 건물이 되었을 때에 감정가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예상 감정가액을 잡죠. 이 건물은 준공됐을 때, 이 10억의 가치는 나오겠구나라고 예상 감정을 때립니다. 한 개의 기간에서만 하지 않고 여러 개 기간에서 돌려서 평균값을 정해요. 그래서 이 평균값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60% 대출 내줄게. 6억. 자, 4억은 네 돈 메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시설자금 대출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이유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시공사와 발주처 간의 계약서가 우선이에요. 일단 이 건물의 감정가액이 얼마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그 상식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공사비라면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10억 들어갑니다 하면 10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돈이 10억이 대출이 나오고 그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상식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이게 뭐 도타리가 했을 때 최대 토지값은 얼마 상승하고 건물을 지었을 때는 뭐 이 토지값이 전에서 대로 바뀔 것이고 어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거 대지의 값은 얼마가 증액될 것이고 이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다 또는 빈 건물이다 해서 조달청에서 나오는 기본 건물 시세, 평당 시세가 나오는데 그 평당 가했을 때 대충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딱 토지 상승분하고 건물에 대한 지가 상승분하고 딱 합쳐가지고 이 정도의 감정가액은 나오겠네. 그럼 이 감정가액을 가지고 예상 감정사에 맡겨서 탁감을 얻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다 하면은 은행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무턱대고 10억인데 15억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고 15억인데 뭐 25억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상식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액이 맞다면 은행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순서가 조금 복잡해요. 관할구청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럼 관광진흥개발기금 주관사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 인증서를 들고 은행에 들고 갑니다. 은행에 들고 가서 이거는 인정이 되는 범위 내에 있네요 하고 은행과 그 관할 부처와 협의를 하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정을 받은 이후에 딱 대출 신청을 해서 대출 융자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주무관들이나 요즘에는 탑다운 방식이 안 되죠. 담당 주무관들이 보통 저희 연배의 젊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관계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행정사를 고용을 하든 뭐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어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하든 어 이 행정법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관계부처하고 계속 상의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펜션은 안 됩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호스텔인데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리셉션이 있어야 되고 공용 공간이 또 필요하고 뭐 이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하면 이제 설계사가 이제 그걸 다시 정리를 하죠. 그런 다음에 허가를 받게 되죠. 사실상 관광 지역 내 관광 상품으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엄청나게 그 사업의 성패를 많이 가르죠. 일단 융자가 되게 싸요. 그렇다 보니까 또 대출 금액도 공사 금액 전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뭐 DSR이다, LTV다 따지고 들어가지고 최소한 보수적으로 이제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본인 에쿼티, 자기 자본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별로 없어요. 거진 100%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성패를 많이 갈라요.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금 이자 싸고 돈 많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억 받아가지고 1%대야. 10억에 1%는 1,000만 원. 아,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12로 나누면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오죠. 이자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10억 받아가지고. 이거 사업의 성패를 되게 많이 좌지우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지나 관광특구에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든 이 사업권을 융자를 획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잘 풀어서 준공까지 마친 현장인데 이 공사비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원가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관광지 관광특구라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 농어촌 민박으로 해서는 허가가 안 난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호스텔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호스텔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던 현장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